부터 불기 2567년 1월 3일 유급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신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봉독이 있겠습니다. 법어봉독은 총무과장 류선벽 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불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저에 연하게 니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은용찬 기원이 있겠습니다. 내용은 평화적인 남북통일, 대통령 정은대통, 공경장병 무은장부, 우선풍조 국태민안을 부처님전에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법사 스님을 모셨는데요. 종의 사무처장이시고 여수 장덕사 벌교 훈교사 주지이신 도선 스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목탁에 맞춰서 법사 스님께 합장 반배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총무원 또 우리 부인사의 여러 직원, 처사, 보살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많은 법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직원 법회에 온 지는 기억이 아득망망한 것 같습니다. 옛날 인사국에 과장국장 할 때 한 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직원 법회에 오게 돼서 불러주신 우리 총무과장 스님과 또 우리 하계장님 등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불러주이소. 네. 네, 금년에는 2022년도에는 정말 뭐 다사다난했고 내 개인의 일신으로 봤을 때도 좀 변동이 많았던 해였다. 예, 맨날 첫눈이 내린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다녔는데 첫눈이 오기 전에 저 금강 구리가 많이 난다는 금운동 구리가 왔는데 구리가 최고야 하는 이제 구리 금성사로 가서 금을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뭐 김수희가 남행열차 타고 뭐 내려가라나 뭐 그렇게 해서 호남선도로 해서 대전, 광주, 고창 찍고 막 저기 뭐야 곡성 찍고 뭐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작년에 내가 이렇게 변동이 많았나 하고 보니까 나름 또 이 천기와 지기를 살펴보니까 소위 꽤 맞춰보자고 하자면은 지지의 인신 사이가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움직였던 그런 기분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역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으면은 흉할 것이요. 움직일 때 움직이면은 길할 것이다. 머무를 때 움직이면은 흉할 것이요. 머무를 때 머무른다면은 길할 것이요. 이런 구절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기문둔갑에.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22년도는 움직이는 기운이 작동하니까 움직인 대로 삥 돌고 나니까 요즘 여수 밤바다 보면서 아주 재밌게 또 빅오쇼라고 봄 되면 꼭 놀러 있어. 라스베가스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재밌는 그런 여수의 밤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여수에 봄 되면은 꼭 한번 총무과장 스님을 쫄라서 여수 오시면은 거기에 대명콘도 그다음에 간장게장 또 갓김치 그래서 쫙 대접해 드릴 테니까 꼭 놀러 오란께로.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22년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변동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3년도가 들어왔는데 23년도는 개묘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이민년인데 청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에 이 개라는 것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가운데 이 물의 기운이 하늘에 이제 뻗쳐 있다. 그런데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 호수물 같은 그런 물이 하늘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갑자기 비가 내린 게 아니고 하늘에 수분이 이렇게 있다가 얘들이 뭉쳐서 확 내리면은 큰 빗줄기가 되고 그냥 보슬보슬 뭉쳐서 내리면은 이슬이라든지 가랑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임계하면은 큰 물, 또 개하면 작은 물인데 작은 물 또는 뭐 쌀랑 눈 이런 것도 다 개로 봅니다. 밑에 있는 묘는 이제 임묘해서 보면 이제 싹이 막 올라와서 갈라지는 우리 콩 같은 데 보면은 콩씨가 있다가 좀 있으면 씨앗을 트기 위해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묘의 토끼 묘의 글자가 갈라지면서 생성한다. 그런 기운이 이제 계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물이 내리고 밑에서는 싹이 올라오는 그런 변화의 계절이 바로 시간이 계묘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탄원 스님은 전 세계를 이제 쭉 놓고 봤을 때 해가 우리나라 먼저 뜨잖아요. 동해 저 넓은 태평양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면서 우리나라, 중국, 또 중동, 유럽, 마지막에 미국으로 가서 지고 다시 태평양을 지나면서 해가 떠오른다 해서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보고 저 러시아 이런 쪽은 북쪽에 있다 해서 임수로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좀 해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병화 불로 보고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토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탄원 스님은 우리가 동방 목국에 해당되는 나라다. 갑진일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 들어오는 금년 23년도에 들어오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계묘년으로 들기 때문에 물이 촉촉하게 들어오고 또 거기에 우리의 갑진이라는 목의 나라에 또 다른 목기운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상당히 힘을 좀 받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1964년이 갑진 해가 드는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민, 계묘, 그 다음에 갑진이 되죠. 개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운이 크게 뻗쳐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에 들어있는 그 씨앗이 갈라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갈라지면서 변화와 융성이 이루어지는데 나름대로 이제 반목과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반기에는 이 개가 들어오니까 이 진눈깨비도 날리고 비도 날리면서 우리가 이제 3월달 4월 보면은 제법 뭐 날씨는 추우면서도 따뜻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근의 기운 또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하반기로 가면서 묘의 기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기운을 받게 된다. 그래서 뭐냐, 이제 묘가 되면은 새로운 기운이 자라나고 또 생성이 되고 우리나라에 힘을 주니까 상반기에는 집을 사지 말고 이따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변화가 유턴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와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가 보다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금년 한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집 없는 사람은 꼭 그때 집을 사 있어. 조금 땡겨서 사도 되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꽁꽁 얼어붙을 때가 뭐냐, 적길 수도 있거든. 이게 유턴한 사람들이 다 좋다, 경기가 일어난다면은 그 심리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또 막 올라가요. 집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야 꽁꽁 얼었구나 할 때 탁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운입니다. 운. 우리가 절에서도 국운 융창 기원하고 대한민국으로의 국토 통일 대통령 정운 대통, 군경 장병 무운 장군, 우순 풍족 국태민한 다 이제 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또 뭐 불교 전반을 두고 봤을 때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지혜, 반야지의 가르침을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일체지, 두 번째는 도종지, 세 번째는 일체종지. 그게 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공가중이거든. 그래서 모든 존재의 만물이 본래 일어났다가 자기 큰 소리 쳐도 다 죽으면 끝이다. 큰 소리 치고 뭐 영화를 날려도 죽어지면은 북망상천에 무덤대에 그게 가만 누워있구나. 요게 뭡니까? 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당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가 방점이 버리고 간다 나오잖아요. 버리는 쪽에 방점을 찍으면 공하다. 뭐 영웅 호걸도 자기 잘난 척 해봐야 다 북망산에 가 있고 뭐 양귀비의 그 이쁜 어디 보자 이쁜 피부들도 뭐 100년 지나고 나면 다 뭐 무덤되고. 그러니까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공성을 강조하는 게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는 것이 일차적인 모습이라면은, 그렇지만은 공하지만은 또 어떻게
인연을 맺으면은 또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이쁜 이들만 이렇게 다 있네, 보니까. 그렇지만 좀 마을에 내가 못난 이들 많아. 어떻게 잘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근본의 이치로 보자면 공하지만은 조합을 잘하면은 현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건강하게, 예쁘게, 또 잘 살게, 멋지게, 사람들 눈이 확 띄게 이렇게 조합되는 현상세계도 여러 가지 인연 조합이 만들어진 인과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형성되고 또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현상 모습을 가지가지 살핀다 해서 도종지.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그 모든 것도 본래는 공하고 생하고 하는 것도 한바탕에 본바탕에서 인연을 만나면은 생하고 인연이 쓰러지면은 다시 본자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소위 나는 그 해운대 엘레지라고 들어봤습니까? 해운대에서 뭐 만났던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해운대에 가보면은 7월달에 그 모래 조각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잔뜩 부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놔두면은 여기 뭐 다비드상도 있고 비너스상도 있고 뽀로로상도 있어요. 근데 한 보름 지나고 하면 싹 없어지죠. 이게 다 밀어버리고 그냥 모래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엄마 7월 초에 있었던 그 다비드상 어디 갔어? 뽀로로 어디 갔어? 하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뽀로로 어디로 간 거야? 라고 물으면은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 그거 만들었다가 다시 해체시킨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묻습니다. 엄마, 뽀로로상이 여기 있다가 어디로 저기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간 거야? 라고 묻는다면은 질문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인연이 모여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뭐로 돌아간다? 모래로 돌아갔는데 그 생하고 멸하는데 뽀로로상이든지 또는 뭐 비너스상이든지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모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본성과 본체는 그대로 한마음에 텅 빈 모래 같은 여기저기 차별 없는 한마음 가운데서 잘 조합하고 조각을 하면은 멋진 소황이 만들어지고 또 잘 조각이 안 되면은 못생긴 쥐새끼처럼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상이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유지됐다가 또 본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연을 만나면 생겨났다가 그래서 생겨난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얘기한 것은 도종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젠가는 연이 나면 다시 본래 모래로 돌아간다고 보자면은 공이라고 하는 일체지. 그렇지만은 뭐 모래든지 아니면은 뽀로로상이든지 비너스상이든지 본체는 모래잖아요. 모래로 보자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일체종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지혜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조사님께서는 본래 공하다는 것도 이렇게 법어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보다 어쨌든 현상계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 현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되도록이면 좀 건강하게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좀 주머니에 좀 돈도 좀 넉넉하고 이렇게 여유있고 살기 위한 그런 가르침의 기운을 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죽지만 또 어떻게 사는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아프지 않고. 그래서 대주사님은 무조건 공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너희들이 살면서 운이 나를 잘 유지시켜줘서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운을 운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교탁 또는 탁자도 운이 좋으니까 니스칠도 만나고 조립도 잘하고 우리 교무보살님들이 잘 닦고 하니까 10년 20년 가잖아. 근데 운이 나빠갖고 저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은 1년도 못 가서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잘 유지하는 그런 바탕이 뭐냐? 첫 번째는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의 운이 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영양 공급의 가장 기본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내 자신의 원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 운이 잘 유지돼서 나쁜 게 들어오더라도 탁 튕겨져 나가고 여기에 나쁜 어떤 썩은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싹 닦아버리면 또 오래 유지가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기도를 해서 나의 불성을 좀 개발하고 또 대주사님과 부처님 가피를 좀 받고 두 번째는 뭐 저기서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나의 운을 또 유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조상님의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세 번째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자리, 집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변에 잘 감싸서 해침을 안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도 큰 운이 된다. 첫 번째는 기도 정진이 첫 번째 운을 유지하고 불러들인 일이다. 두 번째는 또 조상님께 기도도 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산소도 잘 모시는 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 동기 감흥이 된 운을 바로 받고 세 번째는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 또 집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번에 이제 울산에 갔다니까 울산에 있는 한 보살님이 아는 지인이 지금 울산 호프로스에서 뭘 한대요. 뭐 도너츠 팔고 뭐 하는데 경주에 분황서 옆에 거기다가 이제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한번 갔다 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거의 이제 폐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문도 담겨 있고. 그래갖고 딱 보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보문단에서 내려오는 서천 물이 쫙 내려오거든. 그래갖고 딱 보니까 운이 어디 있느냐? 저 물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집에 대문을 앞으로 해니까 물이 그냥 음량 교합이 안 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습다. 이렇게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쪽으로 문을 내면은 그 기운이 쫙 들어와서 이 집에 재운이 들어올 텐데 하고 우스워요 내가.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쪽으로 문을 내라고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 또 잊어버렸지. 또 여러 달이 지나고 얼마 전에 연락이 안 돼. 스님 대박 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대요 지금. 그전에는 사람도 안 오고 쌀랑하던 집에 사람들이 막 줄줄이 들어와서 전해주는 보살님 스님 대박 났어요. 막 자기가 막 감동 흥분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스님한테 일일이 사람들한테 뭐 이쪽으로 문 내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나도 뭐 명리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주사님께서도 이 오행 공부를 다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의 기운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후천적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는 봐서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강 내가 태어난 청기와 또 60년이 지나가면서 바뀌는 기운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생각해내는 것이 너희들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천지에 있는 불보살님과 또 자연의 조화의 기운을 내가 땡겨서 나한테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한테 쫙 펼쳐주면은 그 운과 힘으로 일단은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의 원력과 부처님의 소원과 또 이 구인상 가지고 있는 도량의 기운이 뭉쳐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고 늘 이제 가르치십니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본래 다 공하다 하고 이렇게 또 마음이 더 깊이 써야 되겠지만은 중생인지라 현상 속에서 좀 더 좀 건강하고 잘 살고 아픔 없이 가족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운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계면연의 그 새로운 기운이 뭐 동짓날이다 아니면 설날이다 아니면 입춘날 뭐 세 가지로 따지는데 동짓날은 하늘에서 양력운이 조금 들어온 거고 사람의 기운은 작용하는 것이 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설날, 정월, 초름날에 우리가 설을 세는 거고 그다음에 땅의 기운이 바뀌는 것은 입춘날로 기준을 해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띠로 따질 때는 입춘시가 2월 4일날 뭐 10시인가 이래 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호랑이띠에서 저기 토끼띠로 이제 바뀐다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나도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왔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또 과거에 지중한 인연도 있고 또 군인사가 참 좋아요. 저절로 가고 발걸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 오셨죠? 네, 그래서 긴 인생 시간에 보면은 또뭐 짧을 수도 있고 또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곳에 다들 종단에서도 참 신경도 많이 써주고 싶고 제 마음 같아서는 연봉 막 500%막 주고 싶은데 또 종단 재정도 있고 또 전체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늘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늘 참 내 몸 아끼지 않고 사찰을 돌봐주고 늦게까지 또 일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인사에 피와 땀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기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군인사의 대운 대통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집안도 편안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또 문을 어디로 내야 되는지 궁금하면은 나한테 카톡 넣어주면 내가 무료 서비스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우리 총무과장 스님이 그 종회 또 우리 정아 씨를 비롯해서 종목에서 또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나중에 회식할 때 한식, 양식, 중식, 가정식 100번 뭐 일식도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의 그 양식은 뭐냐 일식을 한번 꼭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식 가운데에서도 회전 초밥 일식을 좀 한번 다녀오시라. 왜? 회전 초밥집에 가보면은 그 요리사가 이렇게 초밥에다 공기에다가 하나씩 놓잖아요. 접시에다가. 그런데 삥 돌아가죠. 근데 요걸 먹을까 말까 하면은 이 초밥 접시가 나를 기다려줍니까? 아니면 휙 돌아갑니까? 휙 돌아가죠. 그럼 하다 보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어먹고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나한테 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죠. 사람도 인생에서 중요한 운이 오거나 기회가 오거나 어떤 시기가 되면은 놓치지 말고 얼른 가서 그것을 내 앞에 놓고 잡아서 내 뱃속에 넣어야지 내 거 된다. 근데 이제 신도님이나 불자님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기도는 열심히 해서 마음의 수행은 되지만은 현실의 모습은 물질이잖아요. 이게 물질은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면 돼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으면 흉하다 그랬었죠. 흉해서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봐서 운이 딱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 픽업해야 된다. 픽업. 그래서 이제 개묘년 한 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내년 즉 2024년도부터는 크게 운이 바뀌어서 재도약을 하고 1964년 60년 전에 들 때 국민 수출 1만 달러를 그때 처음으로 이뤘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공업이 생기고 했는데 그 내년이 2024년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구성학에서 보자면 화운이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불의 기운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뭔가 정신세계,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 전자, 반도체 뭐 이런 불과 관련된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운이다. 그런 운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또 섣불리 뭐 막 그냥 해놓고 스님이 그때 하라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좋은 운을 잡아서 뭐 제 소원은 우리 직원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살고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저 또 마음의 평안도 잘 얻어서 육신과 정신이 늘 강건하고 또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인사와 총무를 위해서 더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회식 자리에 꼭 선교 스님하고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법문을 사려해 주시고 꽃피는 봄의 여수 장덕사로 직원들 야외협회를 추진해 주신 도선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도선 스님, 꽃피는 봄에 가십니까? 날짜 정해주세요. 추진해 주십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게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네, 꼭 건의해 주십시오. 1박 2일로. 그리고 개묘년 한 해 운세라든가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꼭 도선 스님께 공약물을 싸들고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음정진이 있겠습니다. 각자의 소구 소원을 발언하는 관음정진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상황사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1월 유곡직원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수 반박